내가 무엇을 해야지 행복할까에 대한 찾아 나감에 대한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고 거기서 오는 불안감들인 거고. 네, 무슨 일이세요? 네, 제가 이게 좀 쓸데없이 죄책감 들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쓸데없이 죄책감을 느낀다고요? 이게 쓸데없는 죄책감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형님도 그렇고 그림 공부하면서 롤모델을 두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되게 좋아하는 작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 그림체만 따라가고 이제 그분처럼 그림을 그리고 싶다 생각해서 그리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트위터 올리다 보면 가끔씩 되게 비슷비슷한 그림체들 많이 본다는 말이에요. 다른 분들이 보실 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 닮았을지도 모르고 근데 제 기준에서는 항상 따라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SNS 올리다 보니까 이게 좀 맞는 행위인지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롤모델을 잡고서 이 그리는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이 느껴진다. 네. 아하, 그럴만해요. 이게 저 또한 그림 발전하면서 많이 느꼈었거든요. 저도 어떤 작가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작가님처럼 그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 작가님 그림을 계속 보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코믹월드 나갔는데 혹시 이 작가님이세요? 라는 소리까지도 들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고 저는 이분의 영향을 받고서 성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답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창작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 입장으로서 느낄 수 있는 아주 당연한 하나의 감각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감각이 있는 게 되게 천만다행이고 되게 성숙한 아티스트로서 발달할 수 있는 하나의 계속 감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계속 창조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잖아. 결국에요, 제가 항상 롤모델을 구축하고 롤모델을 그래도 최대한 따라 해보고 막 그러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은 어느 정도 수순까지만 존재해요. 순서가 그림 처음에는 방법을 어떻게, 그림을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정답 답안지를 구축해 놓고서 효율적으로 다가가 보자 로써 이렇게 가는 거고,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아티스트로서의 떳떳한 발판을 어느 정도 밟고서 성장을 하려면은 그야말로 거기서부터는 자신의 것을 이제 또 찾아 나가려고 하는 탐구를 해야 되는 수순에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님이 아무리 그 사람처럼 그린다고 해도 님은 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다른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들 하면서 뭐 정신승리를 시키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는 부분은 진짜 말 그대로 그림은 자기가 성장하고 살아온 것들을 녹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은 본인이 그렸다고 하면은 본인의 오리지널이 그래도 그림에 담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그림을 계속 그분을 바라보고 그 작가님한테 배우면서 그리고 막 그러다 보면은 그 작가님과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게 유사해져요. 그림이라는 게 신기한 게 그런 것도 존재해요. 왜냐면은 발전하면서 그 사람처럼 그리려고 이걸 그릴 때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그릴까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딱 요즘 그릴 때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자기가 모자르다고 생각하면은 아직 그 스탠스를 유지해도 돼요. 근데 다만 어느 정도 이제 아티스트로서의 그런 길을 걸어 나가시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둥지에서 나가실 필요도 있어요. 어느 순간서부터는. 그거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만약에 뭐 기회가 돼가지고 그분이 뭔가 프로젝트나 일을 뭔가 크게 하셔. 그런데 내가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아니면 또는 내가 그 사람 마크 2가 돼도 상관이 없어, 심적으로. 또는 뭐 인생을 삶에 있어서 그게 난 더 좋아. 그러면은 그 길을 택해도 돼. 근데 다만 only one이라고 하는 다른 작가가 된다라는 마인드로서 성장을 하고 계시다면은 이제 그 수순서부터는 그 롤모델에서 이제 벗어나고 다른 발전을 하기 위한 답안지에 대한 찾아 나감을 또 하셔야 돼요. 발견의 영역으로서 이제 나가셔야 돼요.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은,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극히 정상이고, 그리고 창조적으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지금 내가
이걸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나 지금 성장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거 결국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어떤 걸 원하는지 더 명확하게 생각하시고 이제 앞으로 걸어나가야 할 길들을 계획 설계를 해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진짜 고민 상담했다. 레전드 TV 좀 전문가 같네요. 전문가 맞아. 근데 이게 참 이런 걱정들 많이들 해. 그렇잖아요. 그림 그리다 보면은 내가 그 작가님이랑 계속 닮아지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돼. 작가 본인분한테 직접 허락받는 것도 방법이군요. 약간 그거는 진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약간 제가 말씀드린 것 자체가 이게 심적으로 힘들다라는 거는 결국에 뭔가 찾는 과정인 거거든. 내가 무엇을 해야지 행복할까에 대한 찾아나감에 대한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고 거기서 오는 불안감들인 거고,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불안한 거기도 하고, 그런 거다 보니 만약에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예를 들으면은 내가 김영태야. 내가 김영태인데 게임을 만들어. 그럼 게임을 만들려고 하면은 일꾼들이 필요하잖아. 일꾼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일손들이 필요하잖아. 일손들을 어느 정도 뽑아가지고 내 스타일을 어느 정도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을 뽑아야 되잖아. 또는 육성을 하든지. 그러면 보통 김영태님의 스타일을 너무 평소에 좋아해 왔고 김영태님을 너무나도 좋아하던 그런 아티스트 분들이 지원을 하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행복해. 김영태님의 스타일을 자기가 구현을 해도, 자기 손으로 김영태님처럼 그림을 그려도 그분들은 행복해. 자기가 원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안 행복해? 그러면은 자기는 김영태처럼 그리는 걸 넘어서 나의 오리지널적인 무언가를 발동시키고 싶은 창조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이제 김영태님의 영향을 받고 그 후로부터는 거기에서 더 자신 나름대로의 개성이라든지 무언가를 다 그림에다가 담고 표현하려고 찾아나가야 돼. 그런 시도들을 해야 돼. 거기에서 오는 또 다른 걱정들이 막 생기는데, 이건 되게 어찌 보면은 비효율적이잖아. 발전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막 되게 다른 사람들 그림들 따라하고 잘 그린 그림들 따라하고 발전하는데, 나는 내가 창조적인 무언가를 찾겠다고 계속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것 같고 발전 안 하는 것 같고 거기서 두렵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발견을 하면 그 사람은 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유명한 아티스트가 되고 인정받는 아티스트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실 내가 진짜 어린 친구분들이고 그림 시작하시는 분들 눈높이로서 이렇게 롤모델을 구축해라 라는 식의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지, 사실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개념으로서 나가면은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이라든지 자기만의 어떤 미학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 발견을 해나가는 순서는 계속 그래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이건 멍청한 게 아니라 언젠간 그 사람들이 걸어 나가야 할 어쩌면 한 숙명 같은 거야. 약간 말 그대로 이게 그쪽 방면으로 가면은 이게 아무리 상업 아티스트 막 이러지만서도 아트입니다 여기도. 여튼 그렇다 이 말이지. 또 다른 맞을 분 없나요?